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줬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를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FNC 김호주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바로 블라인드 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은 이제 김호주 대표가 먼저 만든 블라인드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자, 이 종목 대표님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오늘 좀 확실하게 좀 섹터가 두 가지로 좀 나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뭐 이제 상법 개정, 아니면 뭐 두 번째가 좀 스테이블 코인 쪽인데, 그렇죠. 섹터로만 따지자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스테이블 보시면 코인에 될 것 같습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지금 여러 가지로 네.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는 또 스테이블 코인 조금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빨리 담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는 네. 스테이블 코인 좀 어떻게 보십니까? 빨리 담아야죠. 빨리 담아야 담아야죠. 된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뭐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네. 수익을 내냐 안 내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어쨌든 정부에서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정책 수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보는 게 맞는 거죠. 패스트 팔로워가 돼서 네. 담아보자.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많은 분들이 종목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더즌. 더즌이 이제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늘 시장에서 좀 상법 개정 쪽이냐 아니면 뭐 스테이블 쪽이냐 뭐 이 두 가지가 거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 지수를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려주면서 수급을 많이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일단 결론부터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뭐 들어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를 논한다라기보다는 추가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미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지금 강하게 걸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오늘 이제 금융권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뭐 신한카드, 토스 이런 기업들이 이미 상표권을 좀 출시를 하면서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 도입의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뭐 눈앞에 와 있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제 지금은 새로운 안전 자산으로서의 이 위치를 좀 다져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미국에서는 뭐 기축통화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고,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뭐 7월 달에도 이제 이 정책들을 좀 대체적으로 좀 다 밀어붙이는 그런 스탠스를 좀 강하게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즌 이 회사는 뭐 원화 STO뿐만 아니라 달러 STO까지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국내 이제 아마존 이런 이 달러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또 준비를 하는 그런 회사들과 또 유일하게 또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좀 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좀 보고 가실게요.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잠잠했다가 이제 최근 이 급등 상황이 좀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이 한 일주일 정도 전서부터 조금 이제 눌리는 흐름이 좀 나와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출발을 알리는 양봉이 일단은 좀 나와줬습니다. 오늘 한 10% 정도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 4,000원으로 일단 첫 번째 목표가는 5,200원인데 전고점 넘어가게 된다면 6,000원까지도 충분히 열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목표가 5,200원 이고요. 또 추후에 5,200원이 뚫고 올라간다면 저희가 블라인드 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또 추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신규 상장주잖아요. 물량 출회되는 건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인가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량 출회에 대한 부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태근 이사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군요. 기간, 외인, 동시 매수 이 종목 기회 온다. 자, 이 종목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이 종목은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네, 증권 섹터에서 선택했습니다. 증권 섹터. 네. 오늘 또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달 초에 저 증권주들이 잘 가거든요. 그 흐름이 또 이어질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호주 대표님은 이 증권주들 좀 어떻게 평소에 보세요? 저는 증권주, 지주사 이쪽은 일단은 뭐 앞으로도 계속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많이 좋아하는 그런 섹터는 아닌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증권주라든지 그쵸. 지주사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수급도 많이 받쳐주고 있고 또 그쵸. 여기에 대한 이 모멘텀도 충분히 확실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증권주도 워낙 많아가지고 원래 잘 가던 종목을 골라야 되나 아니면은 조금 뭐 밑에서 잘 대기하고 있던 애들 골라야 네네. 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종목 이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자, 신영증권 요거는 이제 고공행진 네. 중이죠? 그렇죠. 예. 뭐 신용증권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증권주가 다 고공행진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주사 테마로 하겠습니다. 테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상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가는 종목, 못 가는 종목 저는 분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은 뭘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사의 충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주주까지 확대가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뭘 하겠습니까? 핵심은, 그죠? 주주 환원책 이건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자사주 아니면은 배당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신영증권은 자사주 소각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의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자사주 소각이지 이런 것들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자칫 이 경영권이 그리고 오너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사주를 제외를 하고 이제 신영증권 이제 오너가 20%, 소액주주가 24%거든요. 예. 이 비중이 역전이 더 심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경영권은 그런 방향도 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을 늘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어서 일단 신영증권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주 환원책이고 주주 환원책은 배당과 자사주인데 자사주보다는 배당으로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배당을 또 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자사주는 배당금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배당을 늘리게 되면은 결국 이제 오너일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배당 세제 개편도 얘기가 나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와 맞물리게 된다면은 또 분리과세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너일가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시가 배당률 기준 올해 5월달이죠.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6.2%의 배당 수익이거든요. 만약 여기서 배당을 좀 더 획기적으로 늘리게 된다라면은 10%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초에 감액 배당도 한번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감액 배당까지는 뭐 조금 앞서 나간 부분들이 있고 예. 뭐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신영증권이 아시겠지만은 가치 투자를 이렇게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치사하게 뭐 상장 폐지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입이 바르기라든지 저는 그런 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영증권은 상법 개정안의 어떤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다 이제 21선과 이격 조정이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이 나와야 될 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가지고 나온 이유는 위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매수가는 12만 6천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한 30% 잡았습니다. 16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영증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네, 그럼 신영증권은 일단은 여기서 같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배당에 대한 매력을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시장 주도주를 포착할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과연 이건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상법 개정. 지금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3일까지 우리가 3일 정도 이제 결과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일단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나왔어요.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이 기대감,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대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 상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3일, 4일 구간에 이제 네. 민주당이 또 이 통과를 확정 지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일단은 순환매에 대한 부분은 상법 개정이 수혜주에 좀 맞춰지면서 지수 자체를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지주사, 증권사 이쪽으로 좀 일제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이 신고가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제한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바로 이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점만 살짝 비틀어서 좀 본다고 하면은 이 실적주들이 이 구간에 맞춰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 상법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끌어올리자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잘 맞게끔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해서 뭐 어닝과 그다음 또 상법 개정 이 두 가지에 좀 다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우리가 네.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상의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을 키워드로 투자 전략을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갖고 대표님한테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자면은 오늘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3%를 제외와 관련해서 실망 매물들이 시장에서 사실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요게 오늘 시장을 좀 찜찜하게 바라보는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올라가다 빠지게 되다 보니까 이 리스크는 오늘 충분히 좀 소화가 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뭐 없지는 않지만 네. 리스크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좀 크고 그거에 따른 모멘텀과 기대감이 확실하게 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맞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뭐 아까 주주, 이사, 충실, 뭐 그 부분이 사실 골자라고들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3% 제외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충분히 소화를 했다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태근 이사가 준비했습니다. 네. 전략 블라인드 넘어가시죠.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이거다. 과연 이건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순환매 여부 파악. 와, 어제 이 시간에도 똑같은 그런가요? 순환매 이야기가 네. 나왔습니다. 어떤 순환매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지금 작년부터 보게 되면은 시장이 이제 달이 바뀔 때 그리고 분기가 바뀔 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흐름도 좀 진행이 되고 그쵸.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올해만 보더라도 작년 12월달 조선주 방산주 강세를 보였다가 4월달에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겠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조선 방산으로 오는 흐름들, 화장품 강세 보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사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7월달이잖아요.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5월달, 6월달 음식료, 화장품이 주도 섹터에 섰다가 7월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미국 대선이 이슈가 되게 되면서 바이오가 10월달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아마 올해도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정치에 대한 기대감들,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이런 신정부 모멘텀에 상법 개정을 해서 시장은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도 섹터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마 이번 달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그 섹터를 개인적으로 금융 그리고 지주사, 반도체 그리고 전력 세비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방산 원자력 하이스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0.5% 상승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은 순환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7월 달은 어쨌든 어떤 섹터 주도 섹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빠르게 따라잡게 되면서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키워드로 순환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순환매까지 한번 잘 체크해봤습니다. 저희가 정정할 게 좀 있죠. 아까 신영증권 네. 목표가 가격 전략이 좀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그런가요? 부분을
확인 못하셨죠? 지금 딱 채팅창에도 확인하신 분이 있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을 잘못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네. 말씀해 주세요 빨리. 네, 알겠어요. 매수가는 12만 6천 원 이하고요. 예. 목표가는 16만 3천 원. 네. 손절가는 11만 5천 원입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신영증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대표, 정태근 이사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